도전과 응전, 변화에 적응을 하면 성공을 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화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변화에 성공한 기업도 있고 실패한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정체기를 맞다가 쇠퇴기에서 기억 속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일본에 있는 기업 중에 샤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용 벨트에 들어가는 버클을 만드는 회사로 시작해서 연필 대용인 샤프 펜슬을 만들었고 계산기 사무기용 LCD 디스플레이 등으로 주력 제품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LCD TV라는 것이 흔한 제품이지만 35년 전만 해도 액정 LCD 기술이란 것이 있다고 책에서 배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으로 시계 등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LCD TV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상용 14인치 LCD TV를 준비해온 기업이 샤프란 회사입니다. 지금은 LCD TV 시장에서 전세계 시장의 40%를 점유하는 회사입니다. 계속적인 변화가 있고 잘 적응하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차후 태양광 발전소자 등의 앞선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내 기업으로 본다면 펜텍이란 회사와 어필이란 회사가 짧은 순간에 많은 변화를 한 회사 중에 한 예입니다. 이제 1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전자업종 특히 통신업종에서 성공했던 기업들 중에 포함되었던 기업입니다. 이 두 기업은 다 제조업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필은 900MHz 무선 전화기를 시작으로 해서 펜텍은 삐삐란 제품을 시작으로 해서 CDMA, GSM 등 고급 통신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두 기업이 기업의 기본 목표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고 지금은 어필이란 회사를 모토로라사 사서 없어져 버렸고 펜텍이란 회사도 고전 중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의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전자업종에서는 성공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출판업계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했던 탄탄한 기업이 업종 변환을 도모하다가 일순간 기업이 부도 나는 경우도 있었고 제과업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전자건설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다 망한 기업도 있었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신은 변화를 두렵기 때문에 거부하면서 환경은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아마도 잘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제까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넘어졌습니다. 처음 헤엄을 배울 때 당신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없었나요? 처음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방망이에 공이 맞았나요? 강타자들도 홈런을 제일 잘 치는 타자도 자주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합니다. 실패를 걱정 마세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 없어지는 그 기회에 대해서 걱정하세요. 정지되어 있는 물건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움직이는 물건을 움직이게 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정지 마찰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해야 하는데 그때는 이론적인 힘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를 움직이기 위한 필요 힘의 한계를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물을 계속 가열하다 보면 섭씨 100도에서는 물이 끓게 되지만 100도가 되기 전에는 끓지 않습니다. 얼음은 0도 이하로 내려갈 때 얼게 되지요. 물을 끓일 때 0도부터 99도까지는 에너지를 축적하고 가기는 하지만 보통 눈으로 본다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100도에 도달해서 물이 끓기까지는 물의 온도 변화를 가시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했다면 실망하고 돌아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중도에 돌아선다면 그는 영영 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그 변화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일정 시간을 두고 보는 사람이나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잘 압니다. 이때는 조직 내부적으로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임계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루하루가 재밌다고 하는 경우는 보기 드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신보다 뛰어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성공을 했기 때문에 뛰어나 보일 뿐입니다. 아직 내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되지 않았다면 그들과 비교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자신만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새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성공한 사람들과 단순 비교로 못한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미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미래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미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미래 변화가 많을 것에 대한 추정과 자신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위시 리스트나 버킷 리스트 같은 목표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미래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 내지 못하게 됩니다. 디지털 이커먼트로 상업용 컴퓨터를 독점했던 기업은 개인용 컴퓨터의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며 빌 게이츠는 MS-DOS를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했지만 향후 20년간은 RAM 메모리가 640KBIT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허망한 미래를 예측하다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우인데 그들은 이미 성공을 한 사람들로 미래의 변화를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결과로 다른 후발 성공한 사람들은 양산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자체를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부러워해도 되지만 그들의 미래에 대한 판단은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직 성과가 없고 아직 어떤 비전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들보다는 큰 미래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링하고 그들의 수고에 찬사를 보내며 그들을 많이 연구하고 배워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미래는 지금 당신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동양계 여성이라는 핸디캡을 이겨내고 성공을 거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유명 펀드 매니저에게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그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25년을 일했소. 그녀는 우아한 자태로 유유히 헤엄치는 백조가 물속에서 정신없이 물갈퀴를 버둥거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으로 가는 길은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랜 인고의 세월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변화는 단순간에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콩을 심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으면 그 자리에 콩이 열릴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콩을 심고 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소원하지만 육체가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변화는 내가 희망하는 성취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1899년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취리히 국립공과대학에 재학 중일 때 지도교수는 수학자 민코프스키였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과학, 철학, 삶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곤 했었는데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하면 과학계에서 혹은 제 인생의 길에서 빛나는 발자취를 남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말문이 막힌 민코프스키는 사흘 후에 아인슈타인을 불러 건설 현장으로 데리고 가더니 인부들이 막 발라놓은 시멘트 바닥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제지하는 고함 소리가 들리고 아인슈타인은 길을 잘못 들어오신 것 아니냐고 묻자 그래 맞네 잘못된 길이지. 이렇게 잘못된 길만이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거야.
아직 단단하게 굳지 않은 땅, 즉 새로운 분야로 가야만 깊은 발자국을 남길 수 있다네. 이미 단단하게 굳은 땅,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거쳐간 곳에는 발자국이 찍히지 않아. 이것이 자네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데 온 힘을 쏟으며 물리학계에서 미개척지로 남아있던 세 개의 분야를 집중 공략, 뉴턴의 역학에 대담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불과 26세 때 특수상 대성이론을 제시하여 물리학의 신기원을 열며 과학사에 빛나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라. 세상이 뭐라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내 본분은 선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치 금붙이나 에메랄드 혹은 자줏빛 옷이 세상이 뭐라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내 본분은 에메랄드로 남는 것이며 나만의 독특한 빛깔을 내는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진 것에 감사하고 살아라.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축복들을 먼저 헤아려 보자.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그것들을 갈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겨라.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한 나머지 그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선행의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라.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자신이 베푼 선행을 다 잊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마치 포도송이를 생산한 포도나무가 열매가 맺힌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 경주를 마친 경주마나 사냥감을 물고 돌아온 사냥개 혹은 꿀을 채집하는 꿀벌이 모두 이와 같지 아니한가.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묵묵히 이듬해의 결실을 향해 나아가듯 한 가지 선한 일을 수행한 사람도 곧바로 또 다른 선행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실수해도 혼나지 않는다. 아무리 비틀거리며 주저앉는다 하더라도 잘했다고 박수받고 칭찬받는다. 그렇기에 아기는 걸음마를 배워 홀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몇 번의 시도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과 학대를 받는 아기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그 아기는 제대로 걸음마를 배워낼 수 있기나 한 것일까? 지금 당신의 내면은 어떠한가? 매일 계속되는 자신과의 독백과 대화는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루 중 잠깐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곤 하는가?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으로 일출을 바라보는 장엄한 느낌으로 가뭄 끝 단비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안는 그런 좋은 느낌들로 자신을 대하곤 하는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 좋은 점과 싫은 점들로 흑백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일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자. 모든 기준을 뭐 아니면 도로 나누어 내 편과 내 편, 선과 악,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는 그런 마음들은 이제 그만 내려놓자. 모든 것이 자신의 사랑해야 할 모습이며 스스로 쌓아 올린 결과임을 받아들이고 껴안아주자. 더 이상 스스로 맥 빠지도록 비난하기를 그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며 작은 일에도 칭찬을 시작하도록 하자. 진정한 변화의 기적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기적은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수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에 실증을 낸다는 것은 만족을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졌던 나름대로 소중한 느낌들을 쉽게 잊어가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 물건을 사게 됐던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됐던가? 내가 왜 그런 다짐을 했던가? 하나 둘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그 처음에 좋은 느낌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변화합니다. 늘 같을 순 없죠. 악기와도 같아요. 그 변화의 현 위에서 각자의 상념을 연주할지라도 현을 이루는 악기 자체에 소홀하면 좋은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변화를 꿈꾸지만 사소한 무관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이따금 불협화음을 연주하게 되지요. 현인들은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까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은 결코 누군가에 의해 얻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눈을 새롭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세요. 늘 사용하는 구형 휴대폰, 어느새 손에 익은 볼펜 한 자루, 잠들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먼저 소중한 느낌을 가지려 해보세요. 먼저 그 마음을 되살리고 주위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소중한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중하게 떠올렸던 그 마음. 그들로 인해 잠시나마 가졌던 그 마음. 볼펜을 종이에 긁적이며 고르던 그 마음. 처음 휴대폰을 들고 만지작거리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졌었던 때를 떠올리며 엷은 미소를 짓는 자신을 찾을 줄 아는 멋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선물해요.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선물해요. 오늘 옷 참 잘 어울려요 라고 하면서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